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또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글로벌 증시 화랑 진입 물음표 착시입니다. 대형주만 떴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일간지에 나온 거를 제가 뉴스 픽할 때 그 기사 제목이 좀 재밌죠? 예, 착시입니다. 대형주만 떴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각국의 주요 증시의 어떤 주도주를 분석한 분석 기사예요. 근데 대체로 글로벌 증시가 사실 작년 3, 4분기, 4,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많이 떴어요. 실제로 우리 증시도 뭐 최근 들어서 반도체 주식까지 이제 상승 반전하고 자동차라든지 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주도하면서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주요 증시 예를 들면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의 어떤 주식들이 많이 올랐나를 한번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한번 보시죠. 작년 말 대비해서 14.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좌 수익률 기준으로 작년 말 이제 HTS나 MTS 들어가면 기간 수익률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4.4% 미만이거나 아니면 손실이 났거나 그러면 뭔가 주도주를 여러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저거보다 뭐 140% 난 분들도 있겠죠. 2차 전지 뭐 싸게 산 분들 이런 분들은 코스닥 쪽에서 삼성전자가 27.1%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32.7%, SK하이닉스는 물경 45.6%가 올랐습니다. LG화학이 17.7, 현대차 36.1. 자, 저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그다음에 전차. 자동차, 2차 전지. 이렇게 이 세 종목이라고 봐야죠. 이 세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것이 5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코스피 기준으로. 저렇게 집중돼 있다. 이게 14.4% 지수가 올랐는데 그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이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저것들이 대충 평균 한 30% 가까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률의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저 대형주. 그러니까 당연히 저 지수의 영향력이 없는 중소형주 중에는 마이너스권에 있는 주식들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미국의 S&P 500은 어떠냐? 9.5%가 반등을 했습니다. 애플이 35%. 애플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등 아니에요? 35%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38.8, 알파벳이 41.2, 아마존 그렇게 뭐 힘들다고 그랬더니 43%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166%. 시총순으로 저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S&P 500 내에서도 사실 S&P 500이라는 게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S&P 500 내에서도 정말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장세였다는 거예요. 5월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뭐 사상 최고치 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18.5% 올랐습니다. 지수가 니케이 225. 니케이 225라는 것 자체가 일본의 대표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소니가 33.2%. 키엔스라는 데는 뭘 하는 데냐면 저기가 저거 하는 데예요. 저기 로봇 관련된 산업용 로봇 아마 1등 하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매출을 하는데 오리엔탈랜드는 40.7인데 저건 디즈니랜드 운영사면서 그래요? 이런 쪽이죠. 오락 뭐 이런 쪽이고 도쿄 일렉트로닉은 저기 그 전력회사.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전력 쪽 이런 쪽이고 미쓰비시 상사는 뭐 말씀드렸죠. 워런 버핏이 업투 6%까지 샀던 일본 상사를 대표하는 주식 33.7%. 그러니까 저것도 역시 보시면 대형주 위주의 쏠림 현상이 일본의 니케이 225에도 있었다 이런 거고 가장 쏠림 현상이 강한 지수 때는 아마 지수는 깍그 40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건 40종목밖에 없는 데다가 LVMH가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24%가 올랐고 로레알 23%, 에르메스 35%,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송배전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리고 에어 리퀴드는 산업용 가스라든지 뭐 수소 이런 것들 산업용 중간재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뒤 밑에 슈나이더 일렉트릭하고 에어 리퀴드를 제외해놓고 보면 저 다 명품에 관련된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수 편중성이 저렇게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4개국의 어떤
올해 5월까지의 지수와 주도주를 보면 네. 대형주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대형주의 쏠림 현상, 몇몇 기업의 쏠림 현상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는 강세장 초기 현상에 언제나 나타나는 일이다. 아, 강세장 초기 네, 이렇게 강세장 가고. 초기 현상에는 저런 주도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2위 업체, 3위 업체라든지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확산이 전이가 되면서 되고. 전반적으로 지수의 바닥권에서 쭉 대세 상승 국면으로 원래 그런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한투자증권의 김성환 연구위원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쏠림과 가열로라는 강세장 초기 현상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역사적으로도 강세장 초입에서는 늘 항상 주도주 군들의 초과 성과를 달성해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각은 글로벌 경기의 양극화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애플에 대한 뉴스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플이 저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회사라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도체 회사들이 새로운 공정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반도체 회사들 중에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뉴스 플로어에 나오는 회사는 대부분 그런 회사들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그런 회사 몇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요. 아니 돈 빌려가지고 이자를 못 내고 막 그런 회사들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아까 세계 경제에서도 신흥국 중에 세계 채권 시장에 접근이 안 되는 나라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잖아요. 국채도 잘 유통이 안 되는 전보다 훨씬 유통이 안 되는 그런 시대고 네. 그러면 그 안에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 이거 전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0%대 돈을 막 풀어가지고 경기를 어떻게 살려는 중앙은행이 도와주는 시점에 기업의 활동과 아유 무슨 소리야 지금 인플레 잡아야지 이럴 때의 기업 활동은 매우 양극화되고 그 양극화의 과정에서 선택받은 몇몇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다. 네네. 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죠. 그게 이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회사들, AI, 뭐 AI,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의 대표 뭡니까? 엔비디아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수혜를 입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2차 전지 마찬가지고 성장 산업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부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혜택을 누리죠. 왜냐하면 뭐 돈이 엄청 많은데 물가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산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위험 자산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저 LVMH라든지 에르메스 뭐 이런 것들 많이 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각처럼 이거는 대세 상승 초입에 나타나는 대형주 우량주의 쏠림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저주식에서 그 다음에 뭐가 올 건지를 대비해서 사면서 주식의 총량을 줄이면 안 되고 만약에 양극화고 저게 어떤 그 쏠림 현상의 일환으로만 보고 이게 더 힘을 못 받으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활력을 잃을 거다. 이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이 추종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들면 주식의 총량을 줄여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말이 아니죠. 어제 현충일 날 저희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현철 원장의 그 방송을 오랜만에 저희 3프로가 녹화를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일본의 예를 들면서 김현철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성장 국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갔을 때 그게 장기 저성장, 우리도 이제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간다는 것들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좋아지는가를 보니까 예를 들면 선도하는 그 전통의 강자, 예를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예는 뭐 도쿄 다른 얘기를 좀 들었는데 니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니처. 니처 그러니까 그 니치마켓에서 강자. 네네네네. 네, 일본 전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들었는데 자기만 할 수 있는 딱 그렇죠. 하나만 완전 대박. 그 다음에 팔로우라든지 이런 2, 3위 기업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증시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관점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이제 3% 4% 성장으로 다시
회복한다라는 그 기대를 만약에 접었다면 네. 2% 정도가 캡이라고. 그게 이제 2%가 정상 성장이라는 표현하잖아요. OECD 평균이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2% 성장을 캡으로 생각하고 1% 혹은 그 이하의 성장을 하는 경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준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은 막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막 풀면서 야 우리 같이 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대형주 쏠림 현상에 대한 그 다음 버전 2는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다 낙관하고 이게 이제부터 바닥을 찍고 그 다음은 2위, 3위, 4위 그리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까지 다 레벨업 될 거라는 기대에서는 조금 더 냉정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그 김현철 교수의 영상은 한번 꼭 봐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 300만 이상 이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네. 많이들 봐주시면 굉장히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앞을 좀 그래도 예측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김한진 박사님이 그 대형주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대형주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좀 되고 있네요. 자, 이제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 또 잘 또 기억을 해놔야 네. 메모 좀 해놓으면서.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과 뉴스함 이 정도 마무리하면서 보내드리고요. 예. 네, 이제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팀장님 네.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SML에서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